오프닝 벨 라이브 4분기 첫 거래일 시작하겠습니다. 10월 2일이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지금 코스피 코스닥 1% 넘게 하락으로 찍히고 있습니다. 1.5, 1.1 이렇게 찍히고 있는데 두 분은 일단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나오셨고요. 박근영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올라갔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빨간색을 입고 오셨지만 시장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부장님 개장 전략 한번 들어본다면요. 네, 뭐 중동 지역의 여러 가지 긴장감, 우려가 역시 밝혀지면서 지금 10월 1일 항만 노조 관련된 파업 소식까지 있기 때문에 결국 정유 관련된 일반 종목들이라든지 종합 물류라든지 방산업종 뭐 이런 쪽으로 일부 자금들이 좀 유입이 이산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도 쉬는 날 그 수출 지표로 보면은 그래도 화장품 지표라든지 그 다음에 변압기 지표라든지 미용기기 지표라든지 이런 쪽이 상당히 좋았고요. 반도체 쪽은 수출액이 상당히 잘 나오긴 했지만은 성장률 측면에서는 최근에 몇 개월 동안 약 50% 이상의 YY 성장률을 보이던 것들이 여전히 굉장히 좋긴 합니다만 30%대로 약간 주춤한 부분들이 오늘도 조금은 반도체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약간 이야기가 될 것 같고,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뭐 맥쿼리 증권사가 또 약간 많이 하향 조정을 했죠. 네, 뭐 그런 6만 영향도 원. 일부 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상대적으로 오전에 조금은 확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위안을 가지고는 있긴 하지만 아무튼 지금 유가 관련주라든지 테마성, 그다음에 천연가스, 유가, 그다음에 LNG, LPG, 종합 해운 물류 이런 쪽으로 수급들이 좀 쏠릴 것 같고요. 다만 반등이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출 지표가 양호했던 네. 화장품, 미용기기, 그다음에 방산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지난주 하루 전에 쉬기 전날 보면은 대부분 다 지금 제약 바이오 쪽에 조금 빠졌던 종목들이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또 그 외에도 휴젤 같이 보톡스 관련이라든지 이쪽도 마찬가지이고,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양극재 이쪽도 바닥론, 그리고 GM이 이번에 8월 달에 신차 판매가 굉장히 좀 좋았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네네. 2차 전지에 대한 수급도 일부 저점에서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도 개장 전략. 네, 일단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은 거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방향성은 세 개입니다. 앞에서 얘기해주신 수출입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지수와 연관이 큰,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 이렇게 나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슈로 치면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좀 붙여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네 가지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앞단에 이제 두 개는 좀 잘 반영이 안 될 수 있어요. 오늘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뒷부분 두 개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장이 쉬니까 그 돈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여전히 미국장의 흐름을 보면은 이제 중국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약진을 했거든요. 알리바바나 이런 쪽 다 6%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관련된 종목이나 오늘은 아무래도 또 지정학적 리스크 국제유가까지 좀 튀겼기 때문에 그런 쪽을 일단 좀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테마나 이슈 쪽으로 좀 많이 쏠릴 겁니다.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물류라든지 석유화학 유통이라든지 이런 쪽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일단은 지금 트레이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고, 시장의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보면은 대다수가 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수출입 데이터 좀 잘 나왔는데, 삼성전자 지금 59,900원 눈에 보이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자체를 굉장히 좀 많이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트 P가 개장하고 1.25%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2,560포인트까지 떨어진 채로 개파락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코스닥은 1% 마이너스 755포인트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맥쿼리의 삼성전자 목표가 12만 원에서 6만 원으로 후려쳤고, 쉬는 동안에 이제 수출지표, 반도체 쪽은 수출지표가 좋았는데 글로벌 증시가 또 올라가고 할 때는 우리나라가 좀 못 따라가고 오히려 이렇게
우리나라 개장할 때는 또 하락하는 것도 떨어지고 이런 이슈를 반영하는 4분기의 첫 거래일이 아쉽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 종목 아까 하창호 본부장이 말씀하셨다시피 하락 종목이 700개가 넘고요. 상승 종목은 100개밖에 안 됩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역시나 하락 종목이 1340개, 상승 종목은 190개밖에 안 되고요.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대부분 다 1% 내외로 하락합니다. 삼성전자 2%, 하이닉스도 1.8%, 현대차 1.8%. 근데 오늘 그래도 지금 살아남은 종목들이 2차전지 관련주들 LG엔솔이 1% 오르고요.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이 1% 내외로 플러스 가리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신한지주도 0.7% 오르네요. 전거래일에 6% 급락했었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3%대 반등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도 1.8% 플러스로 잡히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만 오르는데요. 0.3%, 1.3% 이렇게 오르고요. 제약바이오주는 좀 희비가 엇갈립니다. HLB 마이너스 그리고 리가켄바이오는 플러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지금 한 1, 2% 정도. 그러니까 저는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이 중에서 뭐가 살아남을까, 어디에 수급이 올까, 약간 이런 생각을 조금 하기는 했었는데 초반에는 지금 2차 전지만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박 부장님? 네, 말씀드렸던 최근에 바닥론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것들이 독일의 다시 한번 보조금 정책을 좀 불지피운다 이런 것들이 시장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캐진 부분에서 수요 부분을 조금 더 자극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중국 시장은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는 전기차 수요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북미 쪽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있지만 유럽이 굉장히 좋지 못했고 역성장이었는데 네. 독일 쪽에 보조금 정책이 나온다고 한다면 유럽 쪽의 수요를 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되는 분위기고요.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3분기 테슬라의 또 인도수 관련된 부분에서 47만 대 이상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컨센을 좀 상회할 것이다. 더군다나 10월 10일 또 로보택시 이야기가 또 나올 거니까 관련된 테슬라의 이슈가 좀 중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사실 바닥권에서 꽤 일부 종목들은 2차 전지가 한 30에서 40% 오른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만 에코프로 머티가 워낙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외에도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지 중국차 관련된 종목들도 일부 좀 틈새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여전히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여전히 좀 내년을 바라보고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GM도 이번에 상당히 좀 매출이 굉장히 좀 전기차를 잘 팔았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 또 숫자로 나오면서 상당히 좀 근본적으로 테슬라, 현기차 다음으로 GM 잘 팔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수급 쪽으로도 최근에 외국인 기관 수급들이 좀 저점에서 들어온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반도체가 조금 쉬어갈 부분에서 다시 한번 2차 전지 쪽으로 관심들이 좀 높아지는 국면으로 볼 수도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행복하세요님께서 삼전 오늘 5만 전자 진입할 듯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삼성전자가 2% 넘게 떨어져서 6만 200원 또 간당간당합니다. 6만 100원 지금 씨름하고 있고요. 저가는 59,900원까지 가기는 갔었네요. 보노님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몇 주 전에 삼전 5만 5천 원 오면은 한번 일참에서 하겠다 뭐 이런 얘기 진짜 네. 안 사겠다는 의미로 한 건데 네. 5자를 지금 보게 생겼습니다. 일단 오늘 잠깐 갔다 왔죠. 글쎄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거죠. 주가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좀 힘드실 텐데요. 저는 그래도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제 하락을 많이 한 좀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지수가 눌릴 때 사는 거는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랑은 좀 항상 패턴이 좀 다른 게 저는 올라갈 때 잘 안 삽니다. 떨어져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물량을 늘리는 거를 항상 목표로 하고 맞습니다. 좀 올라가기 시작하면 좀 팔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매수 타점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분위기 좋을 때 사는 걸 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좀 맥커리나 이런 부분에서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일단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업턴에서 PBR 1배를 기준으로 한 거는 이거 너무 약간 모건스탠리랑 비슷한 그런 부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수출입 데이터도 안 좋게 나왔으면 모르겠지만 반도체 잘 나왔거든요. 역대 올해로 치면은 두 번째로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그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도 잘 나온 걸 보면 분명 그거 안 좋아지긴 하겠죠. 언젠간 안 좋아지긴 할 거고 점점 이게 둔화가 되는 거는 맞는데 그 시기가 과연 그렇게 빨리 올까도 한번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회를 줄 때마다 조금씩 계속 모아가는 전략은 뭐 계속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저는 자동차나 이런 것들도 좀 굉장히 좀 기회가 다시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은 좀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22만 원대 중반 되면은 가격 상관없이 그것도 이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사는 게 맞다라고 봐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전 삼전으로 하겠지만 어쨌든 좀 대형주 단에서 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은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지금 증시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나라만 제외하고 거의 우리나라가 전쟁 난 나라보다 더 사실 안 좋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우리나라가 앞으로 수급에 영향을 못 받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매력도는 현재 떨어져 있는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약 지수가 지금 이렇게 돼서 2550선 요 밑으로 떨어져서 또 2500 밑으로 기회를 준다면 그때는 다시 저는 지수 ETF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매력적인 쪽들은 사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2650, 1700선 남들 사고 싶을 때 또 저는 그때부터 팔자고 얘기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꾸준히 일단은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거치로만 안 하시면 괜찮습니다. 이게 한 번의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빵 하고 들어가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이렇게 하락이 좀 애매하죠.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안 좋은 내용들이 나와서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일단은 미국에서 고용이 잘 나왔고 그다음에 ISM 지표들을 보면은 저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 날 고용이 잘 나와 버리면 굉장히 좋은 또 분위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럼 또 빠르게 2600선 언제 이렇게 안 좋았던 듯이 또 올라가 있을 거거든요. 그때 되면 또 늦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혹시나 생각을 동의를 하신다면은 저는 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맞다. 그리고 남들이 힘들어할 때 매수해야 나중에 좀 편안하게 팝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은 제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게 틀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으시고 좀 편안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창호 본부장님한테 감사드리는 거는 우리 그 3프로 머니 채널의 오프닝 벨이랑 클로징 벨 영상 올라가면 거기에 질문들이나 여러 가지 의견들 또 댓글이 달리는데 하창호 본부장님이 일일이 그거를 답글을 다 상세하게 좀 달아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같이 뭐 매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게 그렇죠. 예상대로 안 된다면 예상대로 하면 우리 뭐 다 부자될게 예상대로 안 나왔을 때 비난 여론이 있으니까 그렇죠. 너무 네. 상처받지 마시고 조금 너그럽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근영 부장님도 이응미음 리을께서 한국시장방송 현존하는 원탑 박근영 부장 가끔 삑살이 나긴 하지만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근영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다음 주에 삼성전자 또 잠정 실적이 있기 때문에 네. 맥쿼리나 모건이 이렇게 후려치기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서 아니라고 생각해도 쉽사리 또 이게 손이 나가지는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휴일도 있고. 맞습니다. 뭐 이번 사실 3분기 실적 발표의 내용이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특히 뭐 실적이 하향 조정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서 13조 원대 초반 정도에 예상됐던 영업이익이 뭐 지금 10조 원대 초반 정도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실제 발표가 뭐 그 정도 나와준다면 그래도 이제 예상치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10조 원 언더로 만약에 나온다면 좀 쇼크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 기존에 13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대 초반 정도 나온다 하더라도 약 3조 원 정도가 빠지는데 과연 어떤 내용으로 3조 원이 빠지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황 자체를 놓고 보면은 지금 일부 상여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율에 따른 비용 문제, 뭐 HBM 등과 같은 수율 문제, 그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재고 자산 평가액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약간 들리는 이야기는 뭐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지금 약간 어떤 이유 때문에 일회성 대규모 비용을 좀 청산한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거든요. 만약에 그 내용으로 어떤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조 원 초반 정도 지켰다. 그렇게 된다면 4분기 이후부터는 13조 원대 다시 회복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 뭐 PBR 1.1배 뭐 이 정도 미만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역사적인 저점까지 빠져 있고 금융위기 시점에 저점을 봤던 자리까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융위기하고 비교를 한다면 뭐 더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본다면 하방 경직이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업황 자체가 뭐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H20 칩 같은 경우에 중국을 대비한 칩이 지금 중국 쪽에서는 자국 칩을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권고사항이 내려가고 화웨이의 AI 칩을 쓴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권고로 내려갔기 때문에 과연 중국향 관련된 칩 H20이 잘 팔릴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경계감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요. HBM3 8단이 지금 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로 들어간다 보고는 있는데 자 8단 같은 게 들어간다면 결국 H20 관련된 엔비디아 칩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H20이 실제로 중국 쪽에 매출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거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HBM 사업부도 약간 주춤해질 수 있고 삼성전자에게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금 역사적 밸류에이션 하단까지 와 있다는 점과 그리고 지금 HBM 시장에 대한 진입 에도 불구하고 지금 H20 칩에 대한 중국의 제재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일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레거시 제품에 대한 뭐 재고 수준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레거시 제품에 대한 재고 수준은 말씀드렸던 DDR4 쪽의 재고 수준이 좀 높게 약간 증가되는 모습이 있고요. DDR5와 LPDDR5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DDR4는 전체 매출 물량이 한 10%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긍정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뭐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좀 많이 더 빠지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부분과 그다음에 부정적인 부분들은 여전히 아직은 엔비디아 관련된 H20 칩에 대한 삼성전자의 영향력 이런 것들 좀 부정적인 이슈가 중국의 제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지금 혼존하고 있는데 그래도 역시 뭐 하방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던져가지고 상당히 뭐 크게 아니면 뭐 이걸 뭐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뭐 주가유수 선물을 주식 선물을 매도를 해서 여기서 큰 수익을 낸다기보다는 상방 리스크가 오히려 더 중장기로 봤을 때는 좀 크지 않느냐. 근데 당장 손이 안 나가죠. 지금 이쪽에서 계속 눌리면서 물량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YTD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지난 하루 이틀 전에 뭐 매도가 나왔지만은 뭐 올해 산 거는 거의 다 팔았다 이야기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물량이 남긴 했지만은 올해 산 외국인들이 올해 산 물량들은 거의 다 판 것 같다. 조금 물량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조금 더 팔더라도 물론 뭐 작년에 산 것도 팔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연간전을 봤을 때는 올해 산 물건은 거의 다 이미 소진할 정도로 하루 이틀 정도면 거의 다 판다 이런 정도까지 팔았습니다. 일단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의 매도가 아주 거세게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 국면으로 수급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점 여기서 오늘 그렇게 급락은 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답답은 하실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 너무 무서워서 뭐 삼성전자 여기서 내가 뭐 다른 걸 살 게 있으시다면 뭐 팔 수도 있겠지만은 삼성전자를 내가 꾸준히 갖고 가는 입장에서는 여기서 팔아서는 실익이 크게 없는 구간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이 1% 내외에서 지금 여러 가지 방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오르는 거는 우주항공과 국방, 뭐 휴니드, 탈로스, LIG 넥스원 이런 애들이 한 3, 4% 정도 오르고 있고요. 카덱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제 방산 전시회가 충남에서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 또 휴니드가 새로운 뭐 UAV, 무인 항공기 뭐 이런 거랑 여러 가지 통신 관련된 기술을 뭐 선보였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이번 주가 국제 우주 주간 이래요. 스푸트니크호가 뭐 올라간 그런 국제 우주 주간이래요. 네. 근데 그게 뭐 재료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슈들로 우주항공 국방 여기가 그나마 좀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테마로 보면은 뭐 아무래도 그 가스, 석유 관련주, 요 흥구석유나 이런 것들. 중동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국제유가도 67, 68달러 선에서 70달러 선까지 바로 앞자리가 바뀌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석유 관련주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고 있고 나머지는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정말 동전주 1,000원짜리, 2,000원짜리, 900원짜리 요런 애들만 조금 올라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많이 떨어지는 건 역시나 반도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세부적인 섹터 뭐 HBM, CXL, 낸드 뭐 등등 뉴로모픽 시스템 다 좀 주르륵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맥쿼리의 리포트의 그런 효과가 좀 더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수급은 외국인이 한 900억 정도
파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은 지금 이제 제 HTS 기준으로는 1,200억대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뭐 시장이 굉장히 어두운 거에 대비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뭐 매도량이 엄청 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또 조금 더 매도를 했다라고 친다면 1월 1일부터 이제 전거래일까지 전부 다 들어왔었던 그 수많은 10조 이상의 물량이 다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남은 거는 11월부터 이제 수출입 데이터가 좋아지는 부분부터 보면은 한 3조, 한 3천억 정도 좀 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팔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쟁이 워낙 좀 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서 우리나라도 좀 사실 이제 외부에서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완전 자유로운 나라는 아니잖아요. 네. 휴전 국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영향을 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기본 베이스는 밸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영향을 주고 상대적인 매력도가 떨어진 것도 있지만, 근데 이 정도까지 외국인 수급이 연속적으로 나간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거는 좀 제가 제대로 예측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뭐 지수 선물이나 뭐 니케이도 오늘 좀 빠지고 있어서 오늘 시장 자체가 뭐 엄청나게 좋아지기에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돌릴 거는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이제 비즈조업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대한 내용이나 일단 졸트에서 좀 잘 나왔기 때문에 고용 쪽이 좀 그래도 괜찮게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노동부에서 나왔었던 그 데이터가 상당히 좋게만 나와주면 괜찮을 것 같고, 캐리 트레이드는 또 이제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우려가. 왜냐면 이틀 전 우리가 이제 연휴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1,305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321원까지 올라왔고요. 뭐 엔달러 같은 경우 143.60까지 또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제 뭐 달러가 굉장히 강해진다거나 아니면 엔화가 엄청 약해진다거나 이런 것들 아니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고, 그다음에 미니 선물 같은 경우도 아직은 큰 변동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많이 힘들 뿐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까지 뭐 엄청 폭락의 그런 느낌은 없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케이도 1% 마이너스로 시작하죠 지금. 제가 지금 요게 컴퓨터가 네, 맞아요. 1.45고 실시간으로 보면 좀 더 1.2에서 1.4 정도 마이너스. 자, 알겠습니다. 오늘도 참 좀 그렇습니다. 어제는 우리 쉴 때는 분위기 좋았다며요. 올랐어요. 우리 빼고 잔치했다며요. 네, 미장 오르고 뭐 그리고 니케이 우리 또 사러. 돌아오니까 무슨 항만 파업하고 중동 뭐 미사일 쏘고 이 정도면 약간 우리가 트루먼 쇼 K 증시 트루먼 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우리 빼고 다들 속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내일 또 휴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번 주는 어떻게 좀 보내야 되는 건지, 오늘은 또 어떻게 그냥 지켜보는 것만이 능사인 건지 어떠세요, 박 부장님? 예, 징검다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경계를 하겠고요. 금요일 날 하루가 더 있지만 또 이틀 정도 또 쉬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는 말씀하셨듯이 종가 무렵에 갑자기 뭐 끌어올린다는 다른 어떤 뭐 트리거, 뭐 모멘텀이 뭔가 발표가 되지 않는다면은 시장이 좀 쉽지 않은 시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장에 말씀드렸던 해운주라든지 그다음에 뭐 LPG,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종합 물류 이런 종목들도 보면 뭐 전부 다 급등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예전에 이런 뭐 여러 가지 중동 사태나 전쟁 발발 사태 이렇게 됐을 때 뭐 상한가 같은 모습들이 아침에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생각보다 아침보다는 조금 힘이 오히려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뭐 흥구석유 정도, 뭐 중앙에너비스 뭐 이런 정도만 조금 올라가는데 흥구석유도 올라가다가 지금 10%대에서 조금 멈춰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국내 중국 상장 기업들도 뭐 그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그렇게 많이 안 보입니다. 일부 종목들은 지금 중국 관련된 종목들도 빠지고 있는 종목도 보이고 있고, 네. 뭐 종합물류 아까 말씀드렸던 SX 그린로직스 같은 경우도 한 4% 정도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뭐 대한통운의 다른 뭐 물류 동방 뭐 이런 종목들 보면은 지금 거의 강보합 정도, KCTC 같은 경우 마이너스권,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발작적으로 튀어오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중동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긴장감이 고조는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제한적으로 보는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유가가 뭐 많이 어제 오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원이 70달러대 수준입니다. 그래서 유가 수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입 국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가가 80달러, 90달러까지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경제에 뭐 타격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유가가 일단 뭐 중동 이슈 때문에 어제 오르긴 했지만 70달러대 정도 수준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뭐 그렇게 아주 높은 유가 수준은 아니라는 점에서는 경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느냐 뭐 그런 의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역시 지금 뭐 전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부양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산에 대한 이슈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최근에 보이면 풍산이라는 종목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하반기 K2 전차 관련된 새로운 신규 계약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 현대로템이라든지 좀 실적도 부각되면서 단순한 테마주 예를 들어서 뭐 흥그속이나 막 이런 뭐 GS, 중앙엔 에비스 이런 종목들은 사실 테마성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을 뭐 짜릿하게 매매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펀더멘탈과 그다음에 지금의 시장에 대한 이슈들을 좀 종합적으로 교집합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본다면 역시 뭐 현대로템이 됐든 풍산이 됐든 이런 쪽으로 좀 집중해서 보셔도 될 것 같고 생각보다 지금 제약바이오가 뭐 셀트리온이 조금 주춤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대에서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리가켄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대장주 가운데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있어서 10월 8일까지 좀 주가가 튀기는 좀 어려워요. 그 이후에 경고가 풀리면은 아마 좀 자유롭게 좀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리가켄바이오나 알테오젠 이렇게 좀 눌려져 있을 때 좀 보자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화장품이라든지 그다음에 필러 관련된 톡신 필러 같은 경우도 휴젤이라든지 파마 리서치 이런 쪽 관련된 쪽은 여전히 굉장히 좋은 수출 지표를 가지고 주가들이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모멘텀을 가진 그리고 실적이 확연하게 3분기에 좀 좋아질 섹터 중심으로 좀 종목을 슬림화해서 특히 수급까지 좀 체크보신다면은 일부 좀 좋은 종목들이 눈에 그래도 아주 틈새 시장에서는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르는 종목 중에서 테마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NC소프트입니다. 4% 플러스. 그러니까 얘도 따로 놀아요. 얘 혼자서. 참. NC소프트가 4% 넘게 올라서 다시 20만 원 선 회복하는 19만 9천 원 선에서 머물러 있는데요. TL 트론 오브 리버티였나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게 이제 글로벌로 반전을 모색하겠다 이랬는데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호주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하는 쾌거를 또 이뤄냈다고 합니다. 이게 엊그제 뉴스니까 월요일 뉴스거든요. 이게 또 월요일에는 또 하락했었는데 오늘은 또 오르네요. 이게 또 다른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지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NC 이런 호재가 있어서 오늘 4% 정도 오른다는 거. 박근영 부장님 옷처럼 이렇게 우리 증시도 좀 시뻘겋게 빨간색 봤으면 좋겠는데 항상 느끼지만 요 박근영 부장님 드레스 코드는 사모님이 정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센스가 있게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모든 투자자들의 마음을 담아서 빨강색을 또 골라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드레스 코드가 형 와이퍼 없잖아. 우리는 다 우리가 해야 전 되니까. 평소에 계속 이 색깔 입는데 참 네. 증시도 이런데 빨리 결혼이나 하죠. 우리. 빨리 빨간색을 네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9시 2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두 분 뭐 준비하신 자료 있으면은 한번 이따가 조금 지나서 시장을 다시 보기로 하죠. 하창범 부장님 뉴스로 갈까요? 신문? 네. 오늘 경제신문 알아야 될 헤드라인들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뭐 이렇게 막 엄청 눈에 그건 띄는 거 아니- 없죠. 네, 그건 없고요. 이게 어제도 쉬면서 사실 그랬어요. 쫙 쉬던지 아니면 어떻게 붙여주던지. 물론 그거 뭐 나라가 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그렇죠. 애매하게 약간 이렇게 퐁당퐁당으로 있으니까 음. 쉬어도 쉬는 것 같지도 않고 시장도 애매하고. 그리고 사실 어제 쉴 때가 뉴스가 아주 두툼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그래서 막 엄청 정리해서 많이 올렸는데 오늘은 막 그렇게 해서 뭐 없어요. 그러게요. 내용이 막 좋은 내용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도 일단 해보면 일단 요거는 뭐 좋은 내용이니까 중국이 이제 살아나나라는 부분에서 글로벌 명품주들이 다시 주가가 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장에서 사실 섹터 맵을 보시면 아마 유가나 에너지 쪽만 보이시겠지만 뭐 ETF나 이런 상위 종목군들을 보시면 뭐 중국 관련된 지수 ETF라든지 아니면 K-웹이라는 이제 중국에서 IT 기술주들 많이 모아놓은 거 있어요. 뭐 알리바바라든지 굉장히 좀 유명한 ETF인데 그거 같은 경우가 뭐 한 40% 정도 이상 바닥권에서 올라갔고요. 어제도 6% 정도 올랐고 알리바바도 한 5.6%. 그래서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쪽은 상당히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간 뭐 이 비철금속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정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나쁘지 않은 기조가 최근에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미국장에서도 뭐 기술주라든지 뭐 이런 기타 종목군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쪽에서의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았다는 점. 금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도 꽤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레깅스 같은 거, 뭐 브랜덱스 코퍼레이션이나 이런 애들은 그래도 막 잘 버텨주잖아요. 이런 애들 보면은 아 확실히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쪽이 좀 나쁘지 않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점점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아 그래도 좀 더 연속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석들도 꽤 많고요. 이전에 중국 증시가 상당히 큰 랠리가 나올 때 한 5번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3번이 중국의 이런 부양책, 재정 정책이 뒷받침이 됐을 때 굉장히 좀 큰 랠리가 있었던 그런 과거 전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상으로 보면 60%니까 좀 배팅을 해볼 만한 거죠. 그리고 워낙 바닥권에서 많이 박혀 있는 상황이어서 뭐 사실 K맵이나 이런 것도 차트 켜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하겠지만 차트의 시결을 조금만 넓혀보시면 뭐야 이거 아직 제대로 올라가지도 않았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일단 첫 번째는 이거고요. 중국 부양책에 대한 모멘텀이 이번 주 넘어서 계속 가는지도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부장님? 네, 역시 최근에 그 무겁고 힘들다던 NCC, 뭐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이런 종목들까지 올라왔는데 업황으로 보면 사실 NCC를 좀 추격 매수하기는 좀 어렵죠. 실질적으로 일부 리포트들이 지금 하우스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추격 매수하지 마라. 아예 대놓고 리포트를 쓴 게 지난주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나마 본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 주셨던 뭐 효성 관련된 그룹주들 이런 스판덱스 쪽은 원자재 쪽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 다소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효성그룹주 관련된 쪽에 석유화학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 이야기 들고 있고요. NCC가 나프타 분해 설비입니까? 네, 순수 석유화학 쪽, 뭐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이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쪽보다는 효성 관련된 뭐 스판덱스 관련된 쪽으로 오히려 좀 보자는 쪽이 있고요. 다만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다 돼 있죠. 화학 쪽도 좀 좋아질 것 같고 2차 전지 쪽도 좀 바닥권에서 지금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 섹터이기 때문에 LG화학이 다소 조금 목표 주가가 좀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2차 전지 쪽만 놓고 본다면 지금 2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 포스코 퓨처엠이 실적이 생각보다 좀 좋다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가 뭐 좋긴 한데 시장의 기대치는 좀 못 미칠 것 같고 오히려 LG 엔솔이 시장의 기대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쪽만 놓고 보면 LG 엔솔과 뭐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테슬라가 좋아지면 당연히 LNF가 같이 주가가 움직일 거고 최근에 좀 약간 뭐 특이하게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은 에코프로 버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좀 지켜보는데 단기적으로 좀 계속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뭐 현재 지금 신규로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좀 있긴 합니다만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아직은 꺾이지 않고 있으니까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네. 중구차나 이런 쪽 관련해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틈새에서 모습이 좋다 보여서 그래서 지금 순수하게 보면 지금 이제 화장품 좀 놓고 본다면은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이 급등하고 코스맥스가 급등했는데 이쪽은 중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쪽만 급등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법인이 있고 그쪽에 적자 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과거에 영업 환경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게 거꾸로 중국이 부양이 되면 좀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좀 눈에 띄게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이런 것들이 좋았는데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한국투자증권과 지금 하나증권의 좀 뷰가 달라요. 네.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중국 법인들이 상당히 좀 우려를 했던 종목들이 오히려 하방이 좀 막혀지면서 중국 쪽이 좋아지니까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그다음에 코스맥스를 보자는 쪽이 한국투자증권의 뷰이고 하나증권이나 다른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중국이 좋아지면 화장품을 많이 살 텐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 화장품을 살까라고 의문을 던지거든요. 그 부분은 역시 중국 시장에서의 로컬 브랜드에 밀리면서 브랜드력이 밀린 거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한국 화장품을 꼭 살 이유는 없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OEM, ODM 쪽으로 보는 게 좋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수출 지표에서 이번에 북미 지표나 이런 쪽 좋아졌기 때문에 이틀 전에 실리콘2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그 외에 미용기기 APR 등과 같은 미용기기 관련된 9월 지표가 8월 9월 지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수출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을 수 있다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종목별로 보더라도 뷰가 나뉘고 그다음에 종목이 슬림화되고 이렇게 수혜받는 쪽에 대해서 뭐 전체적으로 다 전방위적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종목 선정을 상당히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장모 부장님 다음 뉴스 볼까요? 이응미음께서 국장에 아이언돔 좀 설치해줘서 디펜스 좀 해달라. 슬프네요. 이런 좀 우픈 얘기가 있네요. 근본적인 그런 매력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밸류업 지수 만들어 놓고 밸류업 지수 1000에 시작해서 지금 978이잖아요. 이거 책임제로 가야 됩니다. 책임제 만든 사람. 책임제로 가야지. 밸류업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밸류업 얘기를 하려고 신문 들고 왔어요. 아유 좋다. 깔아드리자. 이게 그래서 이 보시면은 실적 하락 전망에 밸류업 이제 관련된 이거 지수 빨간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밸류업이 발표된 이후부터 하락세가 조금 더 가속화가 된 부분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진짜 저항 없이 빠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외국인이 맥없이 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아무튼 그 정도로 매력도가 좀 많이 이탈이 됐고 우리 국장에서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이거 맞아? 약간 이런 반응이 나올 만큼 사실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맥쿼리도 그렇고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 뭐 수출 데이터는 사실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는 않고 잘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하향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리포트를 좀 보시면 목표 주가 하향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분위기 좋을 때 열심히 목표 주가 올려놓고 또 분위기 좀 안 좋아지니까 또 열심히 이렇게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흔들림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뭐 항만에 대한 부분들 또 중국에 대한 변수 포인트들이 많아지니까 이게 잘 될까? 약간 이런 부분에서도 좀 물음표가 있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돈을 잘 벌어야 되고 거기서 이제 잉여금이 있어야 뭐 소각이든 배당이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산업적으로 이게 잘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연내 분명 종목 교체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제 뉴스로 잘라오진 않았지만 오늘 나왔던 지면 뉴스 중에 보험주들 배당 역대급으로 많이 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배당 매력도가 좀 높아질 수 있으니 배당주 쪽으로의 수급도 쏠리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밸류업이나 뭐 금투세나 사실 뭐 저쪽에서 정하는 거니까 아까 박병창 이사님이 아침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어떤 증시에 긍정적인 결정을 해줄 거라면 4분기 안에 그리고 최대한 빠르게 해주는 게 모멘텀에 분명히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에 적극 동의하고 빨리 무언가의 결과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근데 뭔가 안 좋은 걸로 이렇게 냅두는 것 자체가 조금은 빨리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긴 하네요. 다음 뉴스 가볼까요? 네, 다음 뉴스는 이제 폭염 이후에 라니냐 온다 해서 이제 뭐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에너지 관련된 ETF가 좀 움직인다라는 내용인데 보시면 이틀 전에 분명 더웠거든요. 근데 오늘 어제부터 갑자기 엄청 추워졌죠. 그래서 날씨가 완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요번에 뭐 제트기류가 좀 뚫리는 부분 때문에 올 겨울에는 뭐 엄청 춥다, 거의 뭐 러시아급으로 춥다 이런 얘기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 에너지 그리고 지구 온난화 이런 것 쪽에서 논란이 좀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탄소 배출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 오늘 그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 꽤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뭐 ESS 관련된 부분에서도 흐름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 미국장에서도 플런스 에너지나 이런 쪽도 흐름들이 나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서진 시스템이나 이런 ESS 쪽이 잘 움직이고 있고 수출 데이터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엔 환경과 연관되어서 수혜받는 산업군도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조선 쪽 이것도 국제햇사기구에서 계속 좀 환경 규제하고 있죠. 그다음에 에너지와 연관되어 있는 쪽들 뭐 재생에너지 풍력 이런 쪽들 중장기적인 모멘텀 계속 또 확대될 거고 뭐 단기적으로 본다면 체코 쪽에서 계속적으로 좋은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유럽 지역에서 이런 확장 기조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자재 자체를 좀 주목해서 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는 변압기 데이터가 초고압 쪽이 2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7, 8, 9로 넘어갈 때 8월에서 9월 데이터가 2배 정도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라갔고 근데 대신에 이제 중소형 변압기 데이터는 그렇게까지 MOM에서 큰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초고압 변압기가 Q가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출입 데이터가 굉장히 좋게 나온 거에 약간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뉴스 거기까지 할까요? 네, 그렇죠. 딱히 뭐 크게 뭐
알겠습니다. 시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거래량도 좀 한산한 편이죠. 거래량도. 아무래도 휴일 앞두고 있고 하니까 굳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배팅을 할 이유가 없죠. 네, 그래서 그 상대적인 매력도가 일단 떨어진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중국장이 많이 쉬니까 그 사이에 좀 돈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분위기가 좋으면 오겠죠. 근데 분위기가 지금 좋지 않으니까 그러면 굳이 사지 않아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볼까?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좀 많이 한산한 것 같고요. 원래 지수가 이렇게 빠지면 외국인도 더 팔아야 되는데 해봐야 장 초반 대비해서 500밖에 더 안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진짜 뱉을만큼은 좀 뱉은 게 아닐까라는 좀 희망 회로를 좀 일부 돌리게 됐는데 좀 어쨌든 가격대나 지수대가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좀 들어오긴 했어요. 지수단에서는 한 2%만 더 빠지면 다시 또 엄청나게 사봐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게 지속이 되면 스트레스는 좀 강해지겠지만 확실히 우리가 겁을 먹고 도망가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든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주식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우리나라 시장이 원래 좀 하다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유명한 투자자들 들어서 다 망하고 나가요. 그만큼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장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시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멘탈 관리 좀 잘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꼭 강조드립니다. 뭐 이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양양펀치님께서도 왜 이렇게 난이도가 높을까요, 국장? 정말 하루하루가 어렵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박근영 부장님 생각도 조금 궁금하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뭐 금투세 폐지, 밸류업 여러 가지 뭐 정책적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생각을 해보면 국장의 매력도 특히나 이제 주주 환원율이나 뭐 여러 가지 내가 이 종목과 같이 성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여기에 대한 고민이 들고 글로벌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하다면 우리 시장까지 또 떡고물이 떨어지겠지만 좀 그거 아닌 상황이고 테마주 하고 싶은 분들은 다 코인장에 가 있고 큰 돈 가지신 분들은 미국장이나 부동산에 가 있고 그러니까 국장 자체가 좀 씨가 말라서 답답한 흐름이 어쩔 수 없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여기에 뭐 해결책이나 혹은 뭐 위안이 되는 말씀이나 뭐가 있을까요? 뭐 위안을 드리기에는 상당히 좀 너무 별게 없을 것 같아서 저는 힘든 뭐 저도 그런 상황인데 역시 지금 보면 금투세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좀 첨예하게 예민하게 좀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시장 같은 경우도 차기 그 총선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총리 관련된 이슈가 불거졌잖아요. 그러면서 엔화가 갑자기 막 급등락을 막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 그쪽에서도 역시 이제 약간의 그런 분위기가 일본판 금투세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금투세가 어떤 방향이 물론 뭐 좋은 방향으로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 어떤 방향으로든 빨리 결정이 좀 나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시간을 질질 끌어가지고 좋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금투세를 뭐 유예를 하든 폐지를 하든 아니면 하면 하든 뭐 어떻게든 확실하게 좀 빨리 끝내줘야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시간이 좀 길게 끌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고요. 생각보다 빠르게 이게 결정이 되고 생각보다 또 좋은 방향으로 뭐 유예 내지는 폐지 쪽으로 이야기 나오는데 오늘 뭐 단독 기사로는 뭐 금투세 폐지 쪽으로 또 생각을 한다는 쪽에 단독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뭐 단독 기사라 아직까지는 그게 사실 여부는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가지고 방향이 지금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다 보면 좀 계속 좀 시장에서 반대를 계속 하고 있고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 거스르는 쪽으로 뭐 정책을 간다는 것들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고요. 빠른 시간 내에 어쨌든 빨리 결론을 내려줘야 시장이 좀 그래도 외국인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급적인 요인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톤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볼 수 있겠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본다면은 뭐 지금 PBR 지금 10배 뭐 PBR 1배 정도 본다면은 한 2,500 정도가 일단은 1차적인 지지 라인으로 본다는 선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주가들이 조금 지지부진하면서 힘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개인 투자자들이 힘든 구간이겠지만은 추가적인 폭락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상정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여기서 하방으로 길게 보고 뭐 얼마까지 빠진다 보고 이렇게 하방으로 배팅하기는 또 그것도 좀 쉽지 않은 국면이긴 한데요. 그래서 지금 박스권에서 계속 좀 머물러 있는 쪽, 그러니까 2,500에서 한 2,700 사이에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은 섹터나 그 다음에 종목단에 대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보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과거에는 한국이
중국 쪽의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으면서 중국 의존 쪽이었는데 지금은 뭐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이 나왔지만 움직이지 않는 것은 그 구조가 미국 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쪽이 쏠려 있는데 반도체 쪽이나 다른 쪽이 상당히 좋긴 하지만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수출 관련된 성장률이 YY 성장률이 최근에 몇 달 사이에 뭐 50%대에서 30% 중반 정도로 조금 슬로우다운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또 IT 쪽이나 다른 수출 쪽에서 조금은 약간의 주춤한 모습이 보이고 있고 또 지금 영업이익 관련된 부분에서 다운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지금 4분기 정도에서 한 10월, 11월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표들이 지금은 좀 좋지 않을 부분들이 미국도 보면은 대선을 앞두고 대규모 투자를 하진 않아요. 대부분 대선이 끝나고 확정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불확실성 때문에 일부 캐펙스 투자나 다른 것들을 조금 이연시키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 여기에 따른 수출 지표나 이런 것들이 약간 슬로우 다운하면서 대선 전까지는 조금 어려운 지표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지나고 나면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지연됐던 투자들이 본격화되면 연말, 연초 정도에는 조금 오히려 숫자들이 좀 이렇게 턴을 되면서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연되고 있던 뭐 엔비디아 쪽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도 지금 새로운 어떤 제품들이 본격적으로 지금 가동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대만 쪽도 그렇고 미국 쪽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4분기에 대한 블랙웰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엔비디아 쪽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상당히 임팩트 있는 영업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면 지금은 엔비디아 관련된 반도체에 대한 센티먼트가 상당히 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10월달 정도까지 조금은 거친 시장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약간의 조정세 이연되고 있는 투자 이런 것들을 조금 지나고 난다면 어느 정도 11월, 12월 정도에는 오히려 좀 반등으로 좀 볼 수 있겠다 싶기 때문에 당분간적으로는 좀 방어적인 포트폴리오가 필요하겠죠. 네. 지금 시장에 수급이 워낙 없는 상태에서 역시 방어적인 포트폴리오가 필요한데 오늘도 보면 많이 빠진 은행주 같은 경우 그래도 살짝 고개를 돌리는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밸류라든지 실적, 배당 이런 것들에 관련된 조금 방어적인 포트폴리오가 지금 필요할 것 같고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역시 전쟁, 그 다음에 하반기에 어떤 뭐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 뭐 이런 것들 같이 겹쳐지는 교집합에 있는 섹터 종목군들을 조금은 선별해서 보시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분기별 시작이 아니어도 제가 항상 지겹게 드리는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11월하고 12월을 좀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섹터랑 어떤 스토리라인을 잡고 가야 그래도 연말 때 좀 전문 용어로 맨징이라 그러죠. 메꾸다. 메꾸다. 빵꾸를 메꾸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방어하고 그래도 기분 좋게 이 2024년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 하창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같습니다. 이게 왜 맨날 넌 똑같은 얘기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하락했을 때는 저는 섹터를 압축을 하고 그 부분만 계속 그 집중해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있었던 원래의 산업은 반도체 그리고 BB 이 두 개에서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에서 딱 두 개 꼭지였는데 배터리, 바이오, 네. 반도체. 반도체. BBB라 그래요. BBB. BBB. 그렇네요. 반도체도 BBB네요. B니까. 비비탄 해서 어쨌든 BBB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나는 산업을 하기 싫다라고 하시면 저는 이제 지수 ETF 하는 것도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 ETF 같은 경우는 밴드를 잘 세워야 되는데 뭐 지금보다는 한 1, 2% 정도 더 빠졌을 때부터 다시 시작을 하시면 지수 ETF는 상당히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일정 라인 올라가면은 저는 좀 정리했다 다시 현금화를 하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 아니면 좀 묵직하게 이쪽을 좀 이제 수익 관점으로 보면은 모아가는 건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는 또 배당도 주기 때문에 어쨌든 일정 부분에 작지만 캐시플로우도 만들어줘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조금 단기적으로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중국 관련된 부분들이나 아직까지는 그렇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쪽이나 뭐 전쟁 뭐 매매를 정말 잘하시면 전쟁 관련된 이런 것들을 하셔야겠죠. 좀 예민한 부분들을 그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 자금 운용하시다가 수익 나면 수익 난 걸로 뭐 이제 물린 거 정리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현금 유동 수용이 계속 넓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수익을 난 것 같다가 이제 조금이라도 한두 주씩이라도 조금씩 사주시는 그런 방향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박근정 부장님한테도 같은 질문 드린다면 11월, 12월까지
그래도 좀 압축적으로 뷰를 좁혀본다면 어디에 집중해야 좋을까요? 네, 말씀드렸듯이 9월, 10월 정도까지는 조금 부침이 있을 수 있다 부분인데요. 다만 말씀드렸던 시장의 지수단만 놓고 본다면 하방이 그렇게 아주 깊게 나오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1차적인 하방 지지는 한 2,500 정도까지 설정을 해놓고요. 뭐 좀 시장이 어렵다면 조금 쉬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식을 계속적으로 살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가는 부분인데 이번 지수단이 좀 빠지면서 지금 중동 지역, 그 다음에 일본의 발작 뭐 등등이 지금 폭탄처럼 같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악재가 지금 아주 최고조에 이를 만큼 굉장히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하나씩은 풀릴 것 같고, 뭐 중동 지역의 확전은 사실 저도 뭐 아무도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수가 있어서 사실 좀 어려운 국면입니다만, 현재까지는 뭐 이렇게 전면전까지 가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분석을 아직 갖고 있고, 유가도 어쨌든 $70 중반 정도, 초중반 정도에서 아직은 좀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인플레를 자극할 만한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분을 본다 하더라도 아무튼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조금은 뭐 어느 정도 많이 빠져 있는, 그러니까 답답하시겠죠. 뭐 다른 시장도 지금 주가들이 다 신고가를 가고 있는 시장이고, 그다음에 누구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쟁 나는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주가가 더 못 갔다 뭐 이런 게 결국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두려워하고 짜증내하는 게 결국 그런 모습입니다. 갈 만큼 가고 빠지는 거야.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만 지금 전쟁을 한참 하고 있는 시장보다 더 못 가고 있는 것들이 한국 시장에 지금 중간에 끼어 있는 모습들인데, 역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에서 뭐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맞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수급의 영향력이 워낙 큽니다. 기관이 아직은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에 좀 왔다 갔다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시장을 떠나지 않는다고 본다면, 그렇게 투자를 계속 하신다고 본다면 지금은 조금은 참아내야 되는 좀 인내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방어적인 전략을 취하시고 10월, 11월 이후부터 좀 올라가는 모습들에 대한 대응을 좀 하셔야 된다 생각이 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이킴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네요. 사실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뭐 금투세를 한다고 뭐 시장이 막 급격하게 올라간다 이 얘기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좀 시간이 걸리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기울어진 운동장, 후진적인 금융 정책, 주주 비친화적인 기업 문화, 뭐 배당 정책, 정부 기관의 여러 가지 행태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전반적으로 이제 싹 갈아엎어야 됩니다. 주식시장 요거 하나 바꾸려고,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오래 걸리는 일이고 많은 에너지가 또 요하는 일이다 보니까 좀 참아내야 되고, 그 안에서 또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좋은 수익을 골라내는 그 능력을 갖추면 올라갈 때 더 많은 수익이 나고 또 하락할 때 잘 방어할 수 있고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 자, 수급 한번 보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오늘 외국인이 지금 한 1,800억, 1,900억 정도로 매도 규모 늘리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1,600억 정도 좀 팔아치우고 있는 상황. 제일 많이 파는 종목은 삼성전자를 400억, 오늘도 순매도를 때리고 있습니다. 400억 맞죠? 네. 400억 정도 순매도 때리고 있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한화인더스트리얼, 현대로템, 기아, 이렇게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던지고 있고, 사는 종목은 SK하이닉스 한 250억 정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신한지주 이렇게 좀 사네요.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은 그래도 조금 방어가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 종목들은 좀 죽쓰는 것 같고요. 수급 관련해서 코멘트 있을까요? 네, 뭐 아까 오전 대비했을 때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뭐 이제 계속 같은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한두 달 만에 이렇게 10조, 11조를 다 던질지는 솔직히 생각은 못했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신 분이 있었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좀 제 예상보다는 수급이 많이 나왔고요. 좀 나올 만큼은 진짜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 얘기를 반복 드릴 만큼 좀 많이 나왔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급의 주체가 됐었던 산업군이 반도체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하이닉스는 어쨌든 좀 사주는 기조고, 삼성전자를 팔고 있다라는 얘기는 삼성전자 정말 패대기 계속 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 반도체에 대한 시각은 일부 좋아진 게 맞는데, 좋아졌으니까 하이닉스를 샀겠죠. 근데 삼성전자를 계속 판다라는 거는 여전히 우리나라에 대한 매력도보다는 다른 데가 더 좋다, 혹은
우리나라에서 조금 뭐 이제 실망한 부분들, 뭐 밸류업이나 이런 물량들도 좀 같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수와 좀 연동이 많이 되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외에 또 다른 요소에 상당히 많이 민감하게 반영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뭐 지수랑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삼전을 사는 거는 저는 뭐 지수 ETF를 사는 거랑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지금 뭐 제임스 한님께서 욕 나오는 장이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따 클로징벨 3시 20분에 오셔서 같이 좀 신세 한탄도 하면서 넋두리도 하면서 욕도 하면서 또 반도체 시장이랑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도 하면서 그런 시간을 같이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약간 지금 뭐 채팅에 아드리안트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뷰 맞다 아니다 얼마나 깊냐 소프트냐 하드냐 이런 거에 대한 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망들이 좀 혼란스러운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맥쿼리도 후려친 게 모건도 그렇고 약간 반도체 시장 플러스 알파로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1, 2년 동안 거기에 대한 뷰가 조금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이생님께서 오늘 이 멤버로 고정 요청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중한 우리 박근영 부장님도 소중하지만 또 동미 아저씨도 굉장히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실 거면 우리 그 박근영 부장님 하시는 그 뭐죠 뒤에 데일리인트. 데일리인트 몇 시 하죠? 6시인가요? 5시 10분. 5시 10분에 오후에 데일리 힌트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거기 또 이제 단독으로 진행하시니까 거기 또 많이 가셔서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장까지 오늘 약간 한산하게 테마주들이 오를 것 같은데 참고로 오늘 중국 시장 아까 말씀하셔서 오늘 중국 시장 휴장입니다. 휴장이죠. 그쵸? 네, 휴장이죠. 10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 7일까지 휴장이어서 일본은 1.6% 빠지고 있고요. 엔달러는 143엔 이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바로미터들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 오후장까지 뭐 어떻게 하자 이런 코멘트가 있을까요?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네, 뭐 오늘은 또 내일 휴장이라서 네. 눈치 보기 때문에 결국 많이 올라가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들이 결국 현 선물을 어떻게 더 포지션을 잡느냐의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현 선물을 계속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전까지는 크게 안 판다고 보지만 꾸준하게 계속 좀 더 아래쪽으로 좀 밀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박하게 다시 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물량들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또 사주는 주체가 내일 휴일이 또 끼어 있어서 그렇게 강하게 사주기가 좀 어려웠다는 점에서는 하루 종일 좀 지지부진하면서 좀 어려운 장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럴 때일수록 조금 한 발짝 옆으로 좀 물러나서 네. 조금 여유 있게 좀 시장을 조금 글쎄요, 뭐 어떨 때는 관망할 필요도 있다. 너무 시장에 대해서 막 아둥바둥 거리면서 이렇게 매매를 데이 트레이딩 하시고 이것보다는 조금 안 좋을 때는 조금 관망하시면서 한 발짝 조금 물러나서 조금 호흡을 하시면서 좀 보시는 게 그런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쳐서 매매하기가 좀 힘듭니다. 시장도 잘 안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매크로를 한번 보는 그런 하루로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보노님도 코멘트 오후장까지. 네, 뭐 일단 이번 주 변수 포인트가 많아서 뭐 오늘 좀 안 좋다고 해서 뭐 계속 안 좋은 거 아니고 또 이제 우리 반전 포인트들이 될 것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당장은 소나기가 내려서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멘탈을 키워야 됩니다. 멘탈, 긍정적인 생각.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면 하락장에서는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생각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시장,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은 오르는 날보다 떨어지는 날이 더 많아요. 원래 더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날이 원래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견디지 못하시면 다른 장도 마찬가지예요. 힘듭니다. 그래서 원래 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가 변동폭이라고 하고요. 그 변동성이 생겨야 주식에서는 수익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주식의 메커니즘 중에 하나니까 그걸 온전히 좀 받아들여 주시고 그 변동성에 항상 대응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긍정적인 멘탈, 강인한 체력, 그리고 계속 나오는 현금, 요거를 계속 열심히 만들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면은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아침엔 투자팀한테 마이크를 넘겨야 되는데요. 고고식님께서 아침에 나온 고마운 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매일 또 자료 준비하시고 시장 보시고 또 나오셔서 여러 가지 시간을 또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도 요거를 보는 의미가
있을 수 있도록 시장이 조금 정상화됐으면 좋겠고 저희도 최대한 또 열심히 하고 또 유쾌함도 또 드리면서 같이 또 위로도 하면서 수익이 나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도 오후장 잘 버텨보시기 바라겠고요. 3시 20분에는 사실 오늘 맥쿼리의 뷰, 맥쿼리까지 또 12만원에서 6만원으로 바꾼 이 뷰가 어떻게 형성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는데 뭐 시간도 부족하고 아침엔 또 바쁘고 이래서 이따가 또 박근영 부장님은 데일리 힌트에서 또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저희는 클로징벨에서 동묘 아저씨와 좀 자세한 이야기 할 테니까요. 오후 때 그리고 저녁 때 같이 또 라이브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침엔 투자팀 함께 넘기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갑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